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기초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품사 특강 3탄입니다. 3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한번 왔었어요. 품사가 굳이 이 영어 앞으로 계리직 공부하는데 크게 관여하느냐? 시험 문제 품사 문제가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품사 문제는 안 나오죠. 다음, 이 밑줄의 품사는 무엇인가? 이런 건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장들을 해석하려면 적어도 이게 품사가 뭔지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런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문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지는 거야. 조금만 길어져도 해석이 어렵고요. 그리고 해석이 오역이 자꾸 되고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품사라는 건 정말 짧게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금방 끝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짧게 캐스트를 찍어서 하나씩 올려주는 것 뿐이고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품사라는 걸 배웠었죠. 단어는 품사로 구분될 수 있다.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이 뭉쳐져서 의미를 가지면 단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에 따라서 8가지의 품사로 구분할 수 있었죠. 의미에 따라서 8가지 품사 기억나요?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대감이다. 명동 형부 전접 대감. 그죠? 명동 형부 전접 대감. 명은 명사, 동은 동사,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 저는 전치사, 접은 접속사, 대는 대명사, 감은 감탄사. 기억납니까? 명동 형부 전접 대감. 좋았어? 자, 그렇다면 각각의 품사의 뜻도 우리 같이 배웠었죠. 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등에 붙여진 이름, 선생님, 학생 이런 것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하다, 혹은 축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것들. 혹은 형용사라는 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우리나라 말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 아름다운, 평화로운, 착한 이런 것들. 니은자 받침. 부사라는 것은 뜻이 아주 다양하죠.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연 설명해 주는 것들. 그렇죠? 부가적인 정보. 그다음에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항상 앞에 붙은 거, in, at, on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는 연결해 주는 것들, and, but 이런 것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나를 광덕이라고 안 하고 I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제가 부르면 너무 재수없잖아. 광덕이가 이러면 재수 없으니까. 그렇죠? I 이렇게 얘기하죠. 감탄사라는 건 뭐예요? 감탄사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와우! 이런 것들. 올레!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품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성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성분. 성분의 개념은 일단 성분이 뭐냐면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것들.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것들. 어자로 끝나는 것들은 영어에서 6가지가 있어요. 품사는 몇 개? 8개. 어자는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어라는 게 있어요. 주어. 서술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술어.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 얘네들은 다. 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목적어. 마지막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우리는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 성분. 그리고 부속 성분에 여긴 얘네들은 수식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어. 수식어. 마지막 연결어라는 것도 있어요. 연결어. 어자로 끝나는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단어의 품사, 사자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어자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어자로 끝나는 것들. 어자로 끝나는 것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연결어. 총 몇 개? 6가지가 있어요. 주어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최대한 쉽게 주어라는 것은 동사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 동사를 누가 하는가? 동사를 누가 하는가? 그래서 그게 주어입니다.
주어. 서술어는 동사랑 같은 말이에요. 서술어는 뭐다? 동사예요. 그냥 서술어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가 서술어고 서술어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이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동사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이나 를로 해석하죠. 을, 를. 뭐뭐를 안다. 뭐뭐를 좋아한다. 을이나 을에 해당하는 것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어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이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예요. 보어, 보어, 보충하는 없고요. 보충하는 없고, 보충하는 없고. 근데 뭘? 그게 중요합니다. 주어랑 혹은 목적어예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것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어구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문법책들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저도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필수 성분이라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 예를 들면 나 너 좋아해. I like you. 그럼 써볼게요. I like you. I like you. 이 문장엔 뭐가 없어요. 누가 봐도 I는 주어, like가 동사 서술어, you는 너를 좋아하니까 목적어. 얘는 주어, 서술어, 동사, 그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보어가 없어요. 보어가 없는데 문장이 말이 되는데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닌데. 그래 놓고 필수 성분이라고? 필수 성분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시 정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죠. 얘네들은요, 자리가 정해진 겁니다. 뭐라고요? 자리가 정해진 것들이에요.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보어는요,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혹시 문장의 형식 들어봤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형식에 보면 걔네들이 자리가 다 써져 있어요.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진 것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형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건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자리가 정해진 것들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리가 정해진 것들인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란 얘기죠. 수식어나 이런 것들은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들이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보통 수식어는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혹은 이유라든가 혹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가적인 정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만났어 그녀를. 그러면 나는이 주어, 만났어가 동사, 그녀를이 목적어. 어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 취급이 되는 거야. 영어에서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혹은 학교에서 만나서 그것도 이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 또 볼 겁니다. 연결어는 이제 연결해 주는 거. 뭐 명사랑 명사끼리, 형용사끼리 이렇게 단어를 막 연결해 주고 하는 것들이 연결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지금 품사 하다 말고 갑자기 뭐 하고 있어요? 성분하고 있는데, 어자로 끝나는 성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배우다 말고 왜 갑자기 성분하고 있죠? 어자로 끝나는 것들,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품사와 성분의 차이. 자, 여기 테스트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여기도 테스트에 밑줄 그어놨어요. 두 문장의 테스트에 각각 밑줄 그어놓고 이 테스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얘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선생님. 또 어떤 학생은 얘가 명사라고 얘기하죠. 시험이니까 명사, 의미에 따라서 얘를 품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품사, 명사. 또 어떤 학생은 테스트를 보고 뭐라고 대답해? 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 됐어요? 틀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맞습니다.
시험이라고 말한 학생은 얘를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단어의 품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라고 말한 학생은 이 테스트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됐어요? 틀린 사람 없습니다. 다음 여기 테스트에 밑줄 그어놓고 똑같이 이 테스트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학생은 또 시험이라고 대답하겠죠. 또 어떤 학생은 얘를 그대로 또 명사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어라고 대답한 학생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번에는 목적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했다. 목적어. 시험을 통과했다. 됐어요? 이렇게요. 뭐가 달라졌죠? 성분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성분이 달라졌어요. 테스트가 시험이고 명사인 건 똑같아요. 이 문장이든 시험이고 명사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 성분은 달라졌어요. 이유가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리가 달라지면서 성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리가 달라지면서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인데 동사 뒤에 있으니까 또 목적어네. 자리가 달라지니까 성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죠.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서 이제 친구한테 가면 제가 뭐가 돼요? 친구한테 가면 이제 친구가 되죠. 저는 친구. 나의 뭐가 달라지고 있어? 역할이 달라지고 있죠. 제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나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어요. 됐어요? 나의 역할. 내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잖아. 그거예요. 바로 성분은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성분은 뭐라고? 역할. 어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야? 역할인 거예요. 역할.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 우리나라 말은 자리가 달라져도 우리 조사라는 것 때문에 역할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해. 이때 나는의 위치가 여기 있든 얘가 주어예요. 왜냐면 는 때문에 그래요. 는 때문에. 이게 은는이가라는 이런 조사 때문에 어디에 명사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걔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는 이런 조사가 없어서 자리가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테스트라는 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자리가 너무 중요한 언어입니다. 영어는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지칭하는 말이 뭐라고? 그 역할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성분인 거예요. 역할이 뭐라고? 성분인 겁니다. 성분이 역할이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걸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총 8가지 품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